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서진 코치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는 선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의 선을 넘지 않는 선 지키기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일상에서 좀 선 잘 긋고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행동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조금 쉽지 않으시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의식하시고 그때 말한 나의 한계를 찾고 또 잘 말씀하시고 이제 좀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타인의 선을 조금 잘 지켜주는 우리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공감을 어떻게 정의 내리세요? 내가 생각하는 공감은 이거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같은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그 사람 화 되는 거. 그 사람 화 되는 거?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내가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지금 다 다양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은데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감정을 이입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느끼는 거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감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느낌적으로도 그 사람이 뭘 중요할까? 이걸 넘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그 감정이 같이 있어야 더 존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MZ세대들이 이제 많이 하면서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럴 때 이들하고. MZ거든요. 나도 MZ네. 세대군요. 40대도 MZ예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이럴 때 뭔가 공감하기가 그러면은 영춘님은 은혜님을 온전히 공감을 잘 하세요? 어떤 주제든지 이야기를 하면 어떠세요?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넘어가는 성격이죠. 네.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보시려고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제 특히 요즘 뭐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공감하기 힘들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공감한다는 거를 내가 그걸 동의해 주는 걸로 생각할까봐 공감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 의견이 맞아. 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처럼 될까봐 또는 내가 그 경험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한 번도 뭐 이렇게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영춘님의 그 경험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절당했을 때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경험이 없을 때는 그건 공감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감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일부는 동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감과 공감을 헷갈려요. 그러니까 동감이라는 건요, 상대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동감입니다. 근데 공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영춘님께서 다른 경험도 있고 다른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어주시고 그때 얘는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생각하는 게 공감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생각하면 동감을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동감이 쉽게 안 되는 경우에 공감을 하려니까 힘든 거죠. 네. 근데 사실 공감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근데 또 이제 공감을 그래서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나요? 네, 만약에 루카스님이 학생이 막 이제 좀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라떼는 더 그랬어. 그래서 라떼 얘기가 막 이제 나오는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매주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안엔 선한 의도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마음을 아니까. 그게 원래 힘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 기준이잖아요. 네, 기준이 그렇고요. 얘기하는 사람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힘든 얘기를 해서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어느 순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의 경계를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알아주려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아, 너가 힘드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또 뭐가 조금 문제가 있을까요? 좀 무시한다는 책임을 질 수 없을 그런 네, 책임을 줄 수 무시한다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나요? 들어달라는 거죠. 그냥 네. 내가 힘든 것 좀 알아줘. 내 하소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솔루션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짱이다.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대화의 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무작정 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도 좀, 나는 위로받고 싶었던 건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별거 아니야. 아, 별거 아니야. 뭐 괜찮아. 다 누구나 그래. 이것도 그 사람은 되게 감정적으로 막 힘든데 별거 아니야. 이래 버리면 감정을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 이거 역시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걸 바라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 기준에서 술 한잔하고 잊어.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이제 공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공감을 하고 계신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머리로 하는 공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공감이 있어요. 머리로 하는 공감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으로 하는 공감을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공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이제 승진에 누락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쟤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머리로 하는 공감이고요. 정서적 공감은 그럼 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가 좀 다를까요? 안 좋았던 그런 불합격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진 경험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그러면서 막 마음이 속상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미끄러져서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은혜님이 동시에 제가 말을 하는데도 입을 이렇게 약간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겠다. 네, 아프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게 이제 정서적인 공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얕은 관계에선 인지적 공감으로도 되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은 관계에서는 이 정서적인 공감이 이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연민적인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같이 드러내주는 거. 너 힘들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프시죠? 그러니까 그냥 아프겠다.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프시죠? 괜찮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연민적인 공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선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하시기 위해서는 이 연민적인 공감을 이제 좀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공감을 그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가하지 말고 인정하랍니다. 자,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가족이라던가 뭐 이렇게 할 때 칭찬의 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자주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칭찬의 말 지금 한 가지씩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 좋네 이 말 많이 좋네. 쓰는데. 네, 좋네. 잘했어. 좋네. 잘했어. 좋습니다. 네. 짱이다. 짱이다. 네, 손가락까지 엄지척. 네. 네, 이런 것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평가의 말입니다. 네. 그러네. 네, 평가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지. 어떤 기준에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칭찬을 말했으세요? 했더니 되게 자신 있게 저는 good, excellent 뭐 이런 거를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평가의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는 평가에 익숙해 있어요. 너 참 잘한다. 잘했다. 또는 뭐 예쁘다. 진짜 멋지네. 뭐 좋네. 이것도 좋다,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건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의 자체를 알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주님에게 오늘 진짜 저 편하게 해주시려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 막 이렇게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게 이제 그 인정의 말이고요. 근데 평가의 말은
그 대답 좋네요.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가 내가 이거 중요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필요한가? 그게 별론데? 약간 왜 그렇게 시간 경계가 너한테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인정은 넌 진짜 시간이 너한테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게 이제 인정의 말인 거죠. 네. 그래서 한때 그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서 우영우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보셨죠? 거기서 그 한 친구가 주인공 우영우한테 자기를 칭찬해달라는 수식어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최강동안 뭐 윤서진, 최고미녀 윤서진 이렇게 붙여줘. 근데 우영우라는 그 주연 그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윤서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매우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미녀, 최강동안 이거는 평가의 말입니다. 그죠? 근데 봄날의 햇살 같은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어떤 기여, 잠재력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말을 할 때, 특히 뭐 루카스님은 학생들과 많은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 평가가 아닌 인정의 말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정의 말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너의 음악에서는 향기가 나. 오, 너무 멋진 말이네요. 네, 네, 네. 멋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가끔 이렇게 생각, 향기? 무슨 향기가 난다는 침을 거지? 많이 뱉었나? 막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행동에 대한 거고요. 인정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 근데 너가 연주할 때 이런 것들을 진짜 신경 쓰더라. 그래서 이게 들을 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완벽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말하지 않는 것도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듣는 것까지 이제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들을 때 좀 어떻게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려고 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면서 네. 들으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되게 지금 되게 애를 써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거를 이제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누시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좀 네. 옛날부터 이렇게 누가 뭔 말을 하면 네. 그걸로 나로 비춰보고 네. 나에게 좀 우스꽝스러웠던 걸 얘기해 주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웃겨주려고. 네. 조금 편안하게 네, 해주시는 이제 약간 유머 같은 유머를 거를. 하려고. 네, 그것도 약간 배려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네. 얘기하면 좀 재밌겠지. 이렇게. 네. 그런데 이 대화 이렇게 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좀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다음 질문은 뭘 하지? 뭘 물어보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은혜님께서는 이제 무슨 생각이지 하면서 온전히 이제 빠져서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조절하실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루카스님은 들으실 때 좀 일부러 노력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 네. 어떤 핵심이 뭔지 캐치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 네네, 핵심, 포인트.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듣는 게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하버드대 뇌과학 연구에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막 하는 걸, 어떤 알것 일상에, 같아요. 네. 성행위를 하는 뭐 그것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맞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에 내에서 반응하는 거와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때 그 기쁨이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집에 가서 이때 똑같다고 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런 고민을, 세 분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지만 나는 원래 말을 못해요. 나는 뭐 맥락 없이 말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숫기가 없어요. 무슨 말 하죠?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듣죠?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잘 하게끔 질문해주고 잘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뭐 소개팅이나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 오늘 내 얘기 되게 즐겁게 잘하고 왔어. 나만 좋았던 거죠. 근데 정말 좋았던 건 여러분들도 누군가 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줬을 때, 나한테 공감해줬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공감 대화라는 건 이제 되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말하지 않은 것도 들으려면 첫 번째 그 몸짓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실제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그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요. 7%만 말의 영향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청각이나 시각적인 요소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몸짓,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들리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좀 바디랭귀지 할 때 이런 거 조금 잘 봐야 되라는 것들 있으세요? 표정. 네, 좋습니다. 네. 표정, 또 목소리 약간 빠르기,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고요. 자, 한 가지 재밌는 퀴즈는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부위는 어디세요? 발. 눈, 발. 얼굴 쪽일 것 같습니다. 얼굴, 네, 얼굴 쪽. 네. 답은 은혜님이 맞추셨습니다. 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발이 문을 향하고 이렇게 몸통이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전 강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의 발은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하도 눈 되게 중요해. 뭐 표정 잘 해야 돼. 이런 거는 학습이 돼서 되게 조심하는 거죠. 눈 맞춤이라던가 아니면 동공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사람이 불편하다라는 신호를 어떻게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1대1의 어떤 대화하는 소개팅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사람이 몸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 분이 지금 거의 뒤에 누워 계시면 강의 끝내야 돼요. 이거 지루하고 집중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뭔가 앞으로 하면 대화에 좀 참여하는 거 있고, 여러분들이 또 대화할 때 상대가 이렇게 팔짱이나 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가받나? 평가받고 폐쇄적인, 다 오픈하지 않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몸짓으로 보여주는 나 이 대화하기 싫어. 나 너랑 이 얘기하기 싫어. 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목을 이렇게 남성분들은 넥타이 같은 거를 만지시거나 여자분들은 목걸이에 펜던트를 만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조금 긴장해서 스스로 긴장을 풀고 지금 좀 답답하다는 신호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를 이렇게 간지럽게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짓말을 하면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발생해서 코가 간지럽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코를 막 계속 하면 뭔가 거짓말을 하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춘님을 위해서 성공적인 소개팅을 위해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 여성이 내 얘기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팔짱을 끼고 몸을 좀 기대고 있어요. 어디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분이 좋아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또 어떤 주제를 하는지도 이제 어려우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물이나 먹을 거를 건네서 팔짱을 풀게 만들고 앞으로 당겨야 돼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이것 좀 한번 드셔. 이거 맛있네요. 그래서 뭔가 다시 대화의 무대로. 네, 뭔가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람의 무의식적으로 좀 편하게 나한테 호감을 있게 다가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그 몸짓도 누군가한테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 상대 얘기를 되게 잘 들어 라고 생각해서, 얘기 듣고 있어. 근데 핸드폰을 본다든지, 눈을 안 마주친다든지, 뭘 하면서 계속 듣는다든지,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팔짱이나 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지는 않은지, 다리를 떨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재미있는 거는 이제 특히 목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 말초신경이 가장 많아서 목을 이렇게 지금 이제 몇 분 목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게 안 듣는 게 아니라 전 되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 목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예민한 부분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나 지금 너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재밌게 듣고 있어라는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 대화가 재밌구나, 재미없구나, 이 대화
대화가 조금 거북하거나 이거 하기 싫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짓 언어까지 듣는 게 이제 잘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관찰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싫은 얘기를 이미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상시에 나 이거 싫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자리에서 아까 은혜님은 나는 내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싫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아, 은혜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 그러면 절대 은혜가 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고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잘 듣는 방법입니다. 은혜는 자,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싫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는지 알려면요. 가장 좋은 거는 관찰하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어볼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야, 너 뭐가 중요해?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물어보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케이스를 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물어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열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쉬는 시간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영춘님이 영화 좋아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어요. 네. 이 질문은 닫힌 질문일까요? 열린 질문일까요? 닫힌 질문이요. 닫힌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닫힌 질문이라는 건 영화 좋아해요? 저한테 물어봐 주시겠어요? 영화 좋아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팔짱은 안 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닫힌 질문은요. 예 또는 아니요라고 돼요.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뭐 너는 시간 잘 지키는 거 중요해? 응?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화 좋아해요? 라는 질문보다 무슨 영화를 좋아하세요? 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다양한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이 닫힌 질문을 하는데 익숙해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게 다 이제 닫힌 질문이죠. 그래서 닫힌 질문을 여러분들이 열린 질문으로만 바꿔도 더 상대의 많은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why 질문을 what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why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뵀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 왜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이거 왜 하지? 그 why라는 질문에는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격적이고 내가 뭔가 내가 이걸 설명하고 해명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왜 질문을 what으로만 바꾸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한 대화를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가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세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거 왜 그랬어? 라는 질문. 네, 네. 왜 그랬어? 뭐 이런 질문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y 질문을 what으로만 바꿔도 훨씬 더 상대의 마음을 듣고 그다음에 또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질문의 기법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면서 공감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잘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것도 잘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또 이제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나의 한계를 찾고 잘 전달하고, 아이메시지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강의들을 통해서 좀 어떤 걸 새롭게 배우셨거나 좀 느낌을 좀 한마디씩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일단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오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되게 좋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한 부분도 네. 있었는데 이거를 잘 제가 싫어하는 것들, 어떤 저의 선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훨씬 지금보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네.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네. 마음 드신 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영춘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무례한데 선을 넘는데 문제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솔루션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좀 이런 식으로
해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거의 처음으로 듣게 돼서 네. 좀 쉽진 않겠지만 좀 적용을 해봐서 네. 꼭 소개팅에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처음 만난 사람들과 특히 이 경계 대화 또 경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너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좀 선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아, 네, 맞아요. 세 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익숙하기도 한데 막상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또 막연한 부분이 바로 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이 선애들을 잘 지키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계를 잘 설정하시고 또 타인의 경계도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